홍익대 미대 수업에서 남성 누드 모델의 사진이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네, 또 상습 폭행을 당하던 동거녀가 선처를 호소해서 다시 풀려난 가정폭력범이 결국 그 동거녀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집중 이 사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박상윤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홍대 누드 모델 사진 유출 사건부터 살펴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이없는 사건인데요. 이제 회화과 수업 도중에 누드 모델이 있었는데 누드 모델 사진을 몰래 찍어가지고 어떤 이제 웹사이트에 올렸는데 그 웹사이트가 워마드라는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남성 혐오의 댓글들이 달리면서 지금 이게 일파만파 커진 사건이고요. 네. 1일날 이제 게시가 됐는데 지금 2일날 그런 사실이 홍대 대나무숲에서 논쟁이 벌어져서 익명의 이제 의견 표출하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뭐 부적절하다는 이제 의견 표시를 하게 되면서 3일에 교수와 학생회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요. 네. 그래서 4일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처음에는 범인을 잡지 못하다가 오늘 이제 범인이 밝혀진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면 좀 찰칵 소리가 무조건 나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네. 몰래 이렇게 찍었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게 뭐 스파이 앱 같은 게 있어가지고 스파이 카메라라는 무슨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앱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찍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알려지고 있죠. 네. 이 사진을 올린 게 물론 문제고 또 범죄고요. 문제이기 전에. 올리고 나서 아까 그 문제 그 사이트의 댓글들도 정말 심각했다면서요? 이게 남성 혐오 사이트거든요. 여자 모델이 남성 모델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악성 댓글들이 달았는데, 야, 저런 모델 몸매 갖고 무슨 모델을 할 거냐. 약간 조롱과 비아냥이 그렸고, 또 저 사진을 갖고서 사생대여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2차 피해죠. 찍은 모습뿐만 아니라 그 찍은 모습을 조롱도 하고 그거를 사생대회를 열어가지고 어떤 아마 제가 볼 땐 이 남성 모델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그 조롱한 댓글이라든지 무슨 뭐 이 조롱하는 사생대회를 열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제 홍익대 미대, 홍익대 자체를 비난하는 또 이 미대 학생들의 윤리의식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자꾸 봤더니 미대 학생이 아니고 모델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여성 모델이 남성 모델을 찍었는데 같은 자리에 섰던 그렇습니다. 뭔가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여성 모델이 좀 화풀이로서 찍어가지고 유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누드 모델 협회 하영은 회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인으로부터 너 맞지? 오빠 맞지? 뭐 힘내세요? 막 이런 메시지가 계속 오고 하다 보니까 핸드폰도 안 보게 되고 얼굴이 노출된 상황에서 조롱을 당하다 보니까 진짜 한국에서는 못 살겠다. 한국을 떠나야 되나? 많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모델이 연락 왔는데 와, 진짜 같은 모델로서 창피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 세상에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입장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건 더 나쁘죠. 남녀 혼성으로 그렇게 무대에 세워지면서 미묘한 감정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같은 여자끼리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불편함이 많은데 생판 모르는 남녀끼리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거기에서 오는 나쁜 마음이 이렇게 일이 커졌던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을 몰래 찍어서 유출한 그 해당 여성 모델은 이제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이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게 처벌 못지않게 뭐냐면 신상 정보가 잘못하면 등록이 되고 또 공개도 될 수 있고 취업 제한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유포한 여성 모델 이분은 그러한 죄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죄의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중하게 처벌받는다는 거를 잘 모르고 했던 거예요. 구속영장 청구 검토한다고 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남성 모델의 피해자인 남성 모델의 처벌 의사 아, 이 여부가 그렇군요. 이제 중요합니다. 네, 네. 예. 그렇군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의 또 중요한 것이 워마드라는 사이트잖아요. 네. 남성 혐오를 조장하는 글들이 올라온다거나 이런 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사이트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성 혐오주의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팽배하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남성 혐오주의를 표방하는 네. 이런 이제 사이트가 제작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목적은 이제 남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들이 지금 올라오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가 됐던 것이 호주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남자 아이를 여자 아이처럼 성추행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올라와서 아주 논란을 빚었던 그 사이트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경찰에서 접근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천안에서 한 청년이 구급차를 탈취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119 구급차 위에 올라가 세게 발길질을 하죠. 네. 그 차에서 내려와 운전석 문을 또 저렇게 떨어질 듯이 차를 열고 닫고 따라 발길질을 하고요. 이거 나서 진짜로 좁은 골목을 질주해서 아찔한 순간입니다.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이게 이제 대학병원 앞에 구급차가 응급차가 서 있었는데 네. 이거 환자 이송하기 위해서 이제 좀 자리를 뜬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이 아까 그 남성이 구급차 위에 올라타가지고 운전 탈취를 했죠. 그걸 탈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여고생 2명을 치기도 하고 네. 또 치워놓고 되려 여고생들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네. 여고생들이 부상을 입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이 청년이? 네, 2014년도와 2016년도에 정신병원에 2번 입원했던 적이 있고요. 아버님에 따르자면 지금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저렇게 문제 행동을 보여서 다시 입원을 시키려고 하던 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경찰 일선서의 서장까지 해보셨잖아요. 수많은 사건이 정신질환 앓는 분들하고 연관이 돼 있죠. 경찰에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119에다 보통 신고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저기는 아버지라는 보호자가 있으니까 다행인데 네. 지금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호자 찾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지금 법상은 뭐냐면은 전문의 2분이 그거를 이 사람이 정신질환자다 이걸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에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19 응급센터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정신보건센터로 보내는데 여기서도 막 난동을 부르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저 보호자는 그래도 정신병원에 아들 설득해가지고 오는데 네. 보통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 보호자가 우리 아들은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게 뭔가 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사건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풀려난 상습 가정폭력범이 결국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일어났네요. 네, 지금 이 2분은 작년도 12월 달부터 동거를 시작을 한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네. 부부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남자가 여자를 폭행을 여러 번 해가지고 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가지고 5번 정도가 입건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경찰은 뭐 상당히 이제 4개월간 5번 입건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번은 또 심지어는 집에서 불을 지르려고 방화 미수죄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을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 해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사실은 이제 불구속으로 이제 수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풀려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이 여성에게 돌아가가지고 여성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네. 네. 이 상습적인 폭행은 동네 주민들까지 알 정도였다는데요. 네.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만 먹고 여자를 때린다고 우리 집 와서 여자가 쫓겨다니고. 신고는 이제 한대요. 근데 막상 이제 현장에 나가면 그런 적 없다고 계속. 2달 전에는 집에서 방화를 하려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의류를 이렇게 방 안에 모아두고 거기에다가 방화를 한 건데 음주 상태였어요. 지난해 12월부터 폭행을 가한 이 씨가 불까지 지르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진료기록부 같은 걸 샅샅이 뒤져가지고 폭행에 대한 상해가 있었구나. 모든 기록을 다 넘겼죠. 그러니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청구하려다가 청구했는데 근데 동거녀가 법원에서 네. 동거녀가 단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는데요. 탄원서 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왜 이 동거녀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는지 그 경위를 좀 조사를 했으면 보통 경우에는 보복이 두려워서 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네. 참 이 사건의 경우에는 판사님이 너무 좀 피해자의 그 처벌 의사만 생각해가지고 영장이 기각한 것이 좀 화근이 되지 누가 않았나. 봐도 상습 폭행이었는데 공교롭게 피해자가 탄원서를 냈고 그 피해자가 또 살인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게 이제 가정 폭력이니까 폭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은 네.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보통의 경우에는 왜 처벌을 원치 않느냐고 동거녀가 하면은 만약에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석방되어 나와가지고 보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았나 하는 게 가슴 아프다. 사실은 교수님 이 문제는 지금 가정폭력이잖아요. 네, 살인까지 네, 이어졌는데 네. 늘 가정폭력이 있으면 특히 이제 여성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데 여성이 결국은 이제 우리 남편인데 선처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서 기소도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기소되는 건수가 거의 한 4만 건 정도 신고되는데 뭐 한 10,000건 정도 기소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등 단계에서부터 가정폭력 굉장히 관대하게 이제 다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 문제 오른쪽이 네. 파란색이 기소가 된 재판에 넘겨진 경우고 네. 오렌지색이 저게 네. 불기소율입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눈으로 봐도 훨씬 네. 많군요. 네. 저렇게 된 이유가 지금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피해자에게 꼭 의견을 물어보고 피해자 의견에 준해가지고 이제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문제는 외국엔 저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가정폭력도 일반 폭력하고 똑같이 심각하게 처리를 하고요. 일단은 형사처분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반의사 불벌죄 같은 거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훨씬 다수이고요. 네. 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1년에도 거의 100명 이상의 여성들이 목숨을 잃는데 그 숫자는 절대 적은 수가 아닌 게 살인사건의 피해자 중에 여자들이 50%가 지금 이런 이유로 사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만 이제 사법제도가 엄격하게 처리를 해도 이런 죽음은 최소한 막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왜 본인이 그 피해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선처를 호소하고 보호 조치를 거부하는 걸까요? 저는 그 심리도 좀 이해가 네, 되지 그게 않아요. 좀 상당히 이해도가 필요한 문제인데요. 가정폭력에 만성적으로 노출이 된 여자들은 본인들이 사법기관에 의해서 구제될 거라는 신뢰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신고해도 네. 다시 가해자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서 삶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결국 남편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처벌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돌아와서 보복할 게 뻔하니까 차라리 처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법제는 피해자는 피하고 네. 가해자는 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이런 사회 시스템이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피해자가 오히려 쉼터를 도피해 갑니다. 근데 쉼터도 안전하지 않거든요. 가해자는 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시급한 대책 필요해 보이는데 또 사실은 복잡한 문제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생계 문제도 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육아 문제도 생기고 피해자가 네. 그래서 이제 소송의 뜻을 꺾습니다. 중간에 네. 중도 포기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꼭 개입을 하고요. 네. 가해자를 퇴거합니다. 퇴거 명령을 내립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피해자가 피신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가해자를 집에서 쫓아내니까 먹고 자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소송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집중이 사건 경기대 이수정 교수 그리고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